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8월 30일, 8월 달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8월 30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경제 지표로 이제 PC 지표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대거 발표가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틀 전에 이제 그 엔비디아 쇼크로 이제 시장이 좀 충격적인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종가에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역대로 보면 이제 8월 달이 상당히 부진한 달이었는데 8월 달을 전부 그 3대 지수가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고,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5개월 연속 상승을 하는 상당히 강세로 이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시가권에서는 뭐 아주 급등 출발을 했죠. 일단 개장 전 발표됐던 그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개장 초반의 지수를 이제 급등으로 이끌었고요. 그런데 뭐 웬일인지 그냥 바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S&P나 이제 다우 경우는 뭐 마이너스권까지 이제 갔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도 뭐 거의 뭐 보합 근처까지 이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도 보면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도 어쨌든 이 나의 차가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급반등에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런 날인데, 특히 이제 마감 직전부터 현재 3시 넘어서부터 이제 급반등을 또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 3시경부터. 그래서 여기 3시에 보면은 이제 나스닥이 0.4% 정도였는데 종가를 이제 1.2%로 끌어올렸으니까 엄청나게 강세로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3시 무렵만 해도 뭐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얘도 이제 강세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날 지수를, 이날은 뭐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동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 이 부진을 털어버리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일 월요일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노동절 휴장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리고 이제 역대로 보면 이제 9월 달은 가장 부진한 달입니다. 가장 부진한 달이 9월이고 두 번째로 부진한 달이 이제 8월이었는데, 8월은 어쨌든 이제 월간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제 9월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9월 달은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FOMC가 열리죠. 금리 인하는 뭐 거의 이제 확정이 됐고 0.25%를 내리느냐 뭐 0.50%를 내리느냐, 그거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FOMC 열리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고용 지표가 되겠는데, 일단 PCE 지표는 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제 고용 지표까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0.5%냐 0.2% 25%냐 그게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쨌든 급등, 급락, 급반등, 아주 뭐 그냥 엄청난 그 시소 장세 끝에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서 상당한 강세를 3일 연속은 아니네요. 참 여기서 이틀 연속이네요. 이틀 연속. 여기 하루 여기 이제 3일 연속 사상 최고가 하루 건너뛰고 다시 또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이날 뭐 다우지수가 이제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 종목별로 보면은 이 테라픽 10에 이제 포함된 종목들이 사실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제법 있거든요. 여기도 뭐 버크셔이드나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건 이제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우지수에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JP 모간, 비자카드, 존슨앤존슨, P&G, 홈디포 여기 테라픽 10 중에서도 6개 종목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테라픽 10 종목 중에서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한 종목만 무려 5개.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상당히 하여튼 강세를 보여줬고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여기 아주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하고 이제 알파벳, 구글도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쨌든 요 매그니피센트 내에서도 약간 뭐 키맞추기성 금년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이날 좀 아주 초강세로 마감을 하는 그동안 좀 강세였던 애플이라든지 이게 메타 플랫폼 이런 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편이었고요. 다우는 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그 다음에 이제 S&P 500도 이제 사상 최고가에 뭐 거의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뭐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어쩌면은 뭐 S&P 500은 뭐 이제 0.33%가 남았으니까 요거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거는 뭐 쉽죠. 근데 이제 만약에 S&P 500까지 사상 최고가 돌파한다면은 나스닥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은 사상 최고가는 항상 나스닥이 제일 늦게 나오는 게 이제 통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면에서 봐도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날 그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 하락은 조금 제한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이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치는데 빅스는 사상 최저가를 못 쳤죠. 여기서 이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기록할 때도 빅스는 이제 이때가 이제 저가였고 이때는 이제 사상 최저가를 이제 기록을 못 했거든요. 이게 이때가 이제 사상 최저가는 이제 이때 기록한 게 이제 사상 최저가입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다이버전스인데 그 이후에 이제 지수가 급락을 맞았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때 이 저점을 돌파를 못하면은 결국 또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또 하락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보면은 이 테라픽 10 종목들이 아주 이날은 특히 좀 강세였습니다. 매그니피센트도 뭐 강세이긴 했는데 등락률 자체는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가 더 컸지만은 이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뭐 테라픽 10도 못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날 이제 경제 지표는 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됐고, 당월
전월 대비로는 이제 0.20%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연간 대비로는 2.6% 예상치가 2.7%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낮은 2.6% 그래서 전월과 이제 같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MOM이라고 하는 건 이제 month over month 그거다. 월간 대비란 뜻이죠. 그리고 year over year 연간 대비 그런 게 되겠고요. 9시 45분 장 시작 후 이제 15분에 발표됐던 시카고 PMI 지표도 예상치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발표했던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도 이게 이제 37.9가 아니라 67.9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어쨌든 예상치도 넘어섰고 이제 전월 대비로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도 전월보다 좀 하향을 했고, 그래서 뭐 경제 지표가 이 나라 상당히 우호적인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건 좀 약간의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막판에 이제 급반등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일단 이제 추세 강도 면에서도 이제 괜찮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얘는 이제 일단 월요일은 노동절로 이제 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4일 날 이제 지역 연준의 이제 경기 보고서의 이제 베이지북, 요게 이제 14시에 발표가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건 이제 다음 날 있을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지 실업률, 그거에 이제 하루 앞서 발표해야 되는 지표인데요. 이게 FRB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PCE 물가 지표하고 이게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요 통계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두 가지가. 지난 주에는 이제 PCE 물가가 발표됐고, 이번 주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여기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마 이제 그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뭐 인하폭을 이제 결정을 할 텐데요. 그 상당히 하여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DD에서 가져오는 거래일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 2024-0830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걸 갖고 뭐 요일을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죠. 요거는 이 요일을 만들려면 요거를 이제 연, 월, 일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연월 일로 이제 분리한 게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좌측에 이제 4개, 좌측에 4개가 요게 이제 연이죠, 연. 그 다음에 하이픈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요 5번째와 6번째 요 중간에 이제 두 글자, 요게 이제 월이니까 요거를 이제 월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 한 다음에 마지막 두 글자, 요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 월, 일을 이렇게 합쳐서 분리를 해서 이제 합치는, 요 레프트라든지 미드, 라이트, 요거는 이제 텍스트 함수인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제 텍스트와 텍스트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요 end라는 요 함수가, 요게 이제 그 텍스트 함수죠. 요것도 일종의 뭐 함수라고 보기는 기호라고 봐야죠. 기호. 근데 어쨌든 뭐
그걸 갖고 이제 연결을 이제 시키는 건데요. and와 and 사이에 이제 하이픈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하이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원리를 이제 분리를 하려면 연원리 중에서도 이제 요 2024라고 하지 말고 24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mid로 하면 되거든요. mid라는 함수를 써서 세 번째부터 두 개, 세 번째부터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mid 그 다음에 요거 셀은 요거고 그 다음에 2, 3은 세 번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몇 글자냐 세 번째부터 두 글자죠. 두 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연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월을 분리하는 건 이제 다섯 번째부터 두 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죠. 또 그 미드 요거 다섯 번째부터 두 자 이렇게 또 분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이제 마지막 오른쪽 두 글자 그럼 이제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라이트 요거 마지막 두 글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 갖고 요거를 이제 합쳐야 되죠. 합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치시면 됩니다. equal 24 이 상단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and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 and 요거 그 다음에 and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 and 이게 and가 이제 세 개가 들어가죠. 이게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분리가 되고요. 이게 240830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요일이 표시는 안 되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일을 요거를 그냥 요쪽으로 갖고 와야 되겠네요. 요쪽으로 갖고 온 다음에 이 요일 함수가 이제 텍스트를 쓰면 되거든요. txt 요거 콤마 큰 따옴표에 AA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이제 또 만약에 이제 금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요일이라는 이제 글자를 첨가하고 싶으면 여기다 and 아까 했던 그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요일 큰 따옴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뜨죠. 요 이제 금요일이라고 표시된 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 2024-0830을 이제 요일로 이제 표시한 건데요. 그래서 금요일이다. 여기다 이제 요일자를 이제 합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and 큰 따옴표 요일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 이제 요일까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글자와 글자를 이제 연결할 때는 요 and
AND를 이제 쓰면 되죠. AND를 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이제 한글을 이렇게 집어넣고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요일이라는 것 대신에 뭐 그걸 이제 영어로 물론 이제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다우 상관이 5개인데 S&P 500 상관이 요 5개죠. 이게 요거를 이거는 그냥 그 수작업으로 친 건데요. 이런 것도 이제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텍스트 조인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는 이제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해보죠. 이꼴 텍스트 조인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는 이제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텍스트 문자열의 목록 또는 범위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제 뜨죠. 그러면 이제 구분 기호를 이제 제일 앞에 써야 됩니다. 텍스트 조인 가로 열고 구분 기호 큰 따옴표 이럴 건 이제 슬래시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콤마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콤마 친 다음에 한 칸을 여백을 두려면 이렇게 이제 공란을 두면 되는데 공란을 두면 이제 저기 한 칸에 다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S&P 500 동행 종목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그러면 요 5개 종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가로 닫고 저거를 안 했네요. 여기 true냐 이제 false냐 그걸 써야 되는데 tru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콤마를 안 했네요. 참. 콤마를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버크셔 해더웨이,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그러면 요 함수를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텍스트 함수거든요. 텍스트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연결할 때 저 구분 표시를 콤마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슬래시 이렇게 해도 되죠. 슬래시 true true라는 건 이제 빈 셀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false는 이제 빈 셀은 이제 제끼고 셀이 만약에 이제 빈 셀이 있으면은 빈 셀을 이제 무시하고 하라는 거고 true는 그다음에 이제 false가 뜨면은 이제 빈 셀은 이제 없애고 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요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 이거 엑셀을 이제 증권 투자용으로 이제 활용할 때는 이제 요런 함수 같은 것도 좀 사용법
걸 좀 익힐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아까 요 요일을 이제 분리하는 방법, 아니 날짜를 이제 연월일을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든 뭐 콤마든 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연결하는 방법, end라는 거를 써갖고 텍스트를 이제 연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 등등 한번 그 엑셀 함수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콤마로 됐는데 요번에 이제 슬래시로 바뀌었죠. 이게 5개 종목이 이렇게 슬래시로. 요거는 이건 이제 5개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5개가 이제 나오는 거는 요거밖에 없네. S&P 500.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이제 연결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요것도 이제 5개를 이제, 이거는 이제 총 7개나 되죠, 이게. 근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만약에 이제 공란이다. 그럼 때 이제 공란일 때 연결을 하려면은 텍스트 조인 구분기호, 요거는 이제 콤마로 해보죠. 콤마로 하고 이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콤마, 이제 true는 이제 빈 셀을 이제 무시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이것도 셀 서식에 이제 저걸로 되어 있네요. 셀에 맞춤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풀고, 그러면 이제 빈 셀, 요게 이제 안 나타나죠. 이게 빈 셀을 이제 무시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true 대신에 이제 false로 하면 이제 빈 셀도 나타나는데 이제 공란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 다음에 콤마 공란 콤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다시 메타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요 함수의 이제 사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엑셀을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8월 30일까지는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 등락. 아까 이제 9월 달이 이제 역대 가장 부진한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월이 두 번째로 부진한 달이었고, 9월이 하여튼 역대로 가장 부진한 달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뭐 거의 뭐 마이너스 나는 달이 여기 9월하고 8월 두 달밖에 없는데요. 역대로. 그동안 뭐 나스닥 100은 유일하게 이제 9월 달만 이제 마이너스였고요. 이게 이제 평균 34년간의 평균입니다. 이게 8월까지는 이제 35년간의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여튼 9월 달은 좀 안 좋은 달이었다. 그래서 이달에 어쨌든 이제 FOMC에서 금리나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어쩌면 뭐 그게 이제 분기점에 돼 갖고 뭐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뭐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가려면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게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특히 뭐 사상 최고가 종목이나 뭐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아주 많이 나온 그런 날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뭐 버크셔드웨이, 일라이릴리, 누홀딩스,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누홀딩스. 브라질의 이제 핀테크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인데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사상 최고가고 지금 시가총액이 689억 불. 한 690억 불 정도 되니까 벌써 뭐 성장률이 뭐 엄청나죠, 이게. 이날은 이제 인텔도 많이 올랐는데요. 9.49%. 인텔이 이제 9.45%면 이제 다우 종목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이제 워낙 싸기 때문에 인텔이 이제 9.49%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반영으로 보면 9위에 머무릅니다, 이게. 여기 인텔이거든요. 지수 반영이 이날 이제 0.55%가 올랐는데 인텔은 뭐 기여도가 0.03%. 그러니까 0.55% 나누기 0.03% 하면은 0.61% 중에서 봐야 되네. 실제 지수는 이제 0.55%인데 이날 그 수작업으로 계산한 이제 등락률은 이제 0.61%였거든요. 아이고. 이게 지멋대로 이게 막 셀이 확장이 되니까 이제 셀의 맞춤을 이제 눌러 놓고 다시 0.3% 나누기 0.61%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요건 참 자릿수를 이제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지수 반영이 뭐 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마존은 이제 3.71%가 올랐는데 지수 반영이 인텔의 등락률로 인텔의 뭐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지수 반영은 뭐 3배가 넘는 거죠, 이게. 그럴 정도로 이게 주가가 이제 얼마나 비싸냐 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로 보면은 인텔은 뭐 꼴찌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뭐 완전 꼴찌네요. 32, 22.04불, 29위가 이제 41.78불이고요. 그만큼 하여튼 주가가 이제 고주가일수록에 지수 반영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날 다우지수 상승에 이제 가장 기여를 한 종목은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인텔보다는 훨씬 적게 상승을 했지만은 어쨌든 크게 지수에는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다우지수는 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S&P 500도 이제 마이너스 0.33%까지 이제 근접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아직도 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S&P 500까지 이제 사상 최고가 이제 돌파한다고 보면은 나스닥도 이제 결국은 이제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역대로 사상 최고가는 항상 이제 나스닥에 제일 늦게 나오는 게 이제 통상적인 상례고요. 이날 이제 등락 종목 수로 봐도 이제 다우는 26대 4, 나스닥 100은 이제 80대 20. 요것도 요 엔드 함수로 이제 연결시킨 거죠. 전부 이렇게 80개, 20개,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전체도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연결시킨 거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슬래시, 그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놓은 거고요. 이날 이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100은 다시 이제 매수 준비 신호로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매도 신호였었는데 전날에 매도로 이제 전환됐었는데 다시 매수 준비로 격상이 됐고요. 이날은 하여튼 뭐 골고루 올랐습니다. 러셀 2000까지. 근데 이제 이날 지수 상승폭에 비하면 이제 빅스 하락은 좀 제한적인 게 약간 좀 찜찜한 부분이고요. 뭐 이날도 어쨌든 경제 지표가 좋아갖고 금리 인하는 이제 점점 가까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년물 국채는 또 상승을 했다는 거. 이날은 이제 뭐 유가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공급 과잉 우려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이제 특별히 많이 올랐고 도소매, 리테일 쪽이 이제 아주 크게 올랐고 뭐 금융주도 제법 많이 올랐고 인터넷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하여튼 골고루 전업종이 하여튼 전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날은 뭐 사상 최고가 수도 23개나 됐고 그 다음에 52주 고가도 뭐 무려 21개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전날만 해도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날 어쨌든 장중기 하락을 딛고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은 뭐 추세 강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추세 자체는 계속 단기 상승 추세는 뭐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추세 강도가 그동안 좀 약했다가 이날 이제 추세 강도도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S&P 500도 조만간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가 이제 유력하고 S&P 500까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 이제 나스닥도 조만간 또 상승 최고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은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FOMC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좀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막상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정도 이제 전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휴장이고 내주에도 이제 중요한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많이 발표가 된다는 거, 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늦게 업로드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책을 쓰는 와중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 관계로 조금 이제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